개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수지약, 달어천진, 등용이운, 공화사신, 불수화토, 불론경신, 한무견화, 화상사진. 자, 개수는 지극히 약하다. 그리고 천진, 자, 하늘의 나루터.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또 의미한다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천진에 대한 별자리는 저희들이 현재는 뭐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천진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나루터, 즉 천진에 도달하게 된다. 등용이운, 용을 얻어서 운행을 하게 되니 공화, 즉 공덕과 공과 화, 변화 또는 조화, 그런 것이 아주 신묘롭다. 불수화토, 화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토를 근심하지 않는데 또 불론경신, 경금도 논하지 않는다. 자, 불론을 저는 그냥 꺼리지 않는다, 불기로 봤어요. 경금과 신금도 논할 필요가 없다. 개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무, 견화, 무토와 합을 해서 화를 만난다. 화를 본다. 무토, 무게합화가 되는 거죠. 화상, 그 변화된 모습이 사진, 정말 진짜다, 진신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막연하죠. 막연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개수가 일반적으로 뭘 말하죠? 저기 안개, 뭐 구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이런 걸 한번 보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원주 좀 보충 설명이 됐나 볼까요? 개수 내 음지 순이 지약, 고 부상 유약수야라. 개수는 곧 음의 순수하고 지극히 약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거로 부상은 돌부자 뽕나무 상자인데, 이게 이제 동해 바다에서 시작되는, 동해 바다에 그 어떤 심어져 있는 나무래요. 그래서 그 부상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가 물이 시작되는 원천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원천지의 약한 물이다. 세력이 약한 물이겠죠. 우리 뭐죠? 한강인가요? 이게 발원지가 어디가 있죠? 저기 태백인가? 어디 가면 저희도 있어요. 저도 한번 자전거 타고 가면서 거기 지나가면서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물의 근천이라는데 조그만한 그런 물 웅덩이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어 천진에 도달하서는 수천 이운, 하늘을 따라서 운행을 하고, 등용이 성운우, 용을 얻어서 구름과 비를 만든다. 용을 얻어서 구름과 비를 만든다. 그냥 직역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진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내능 윤택 만물. 그래서 만물을 윤택하게 한다. 자, 비가 내리면 땅이 적시죠. 땅이 적시면 만물이 생해지죠. 그렇게 의미를, 땅이 촉촉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윤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수가 구름과 비가 되어서 이게 땅을 적시고 그 땅이 만물을 윤택하게 해준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화사신, 그래서 그 공과 조화 또는 변화가 굉장히 신묘롭다. 범주중 유갑을인묘, 무릇 사주 중에 갑을인묘가 있으면 즉 목이 있는 거죠. 개능 운수기, 능이 모두 수의 기운을 운행할 수 있고, 자, 목은 수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죠. 수생목으로 목은 수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수 기운을 운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목제화, 목을 생하고 화를 제어를 하니, 자, 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래서 그 토가 윤택해진 걸로 금을 배양한다, 생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가 금을 생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오행의 그 상생관계에서는 맞지 않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기수가 토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윤토로 만들고, 그 윤토, 습토가 금을 생한다고 그랬죠.
습토가 아니고 조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수가 토를 먼저 윤택하게 하고 윤토를 만든 다음에 그 윤토가 금을 생한다. 이런 구조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위 귀격.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필이 귀격이 된다. 화토 수다 불외. 화토가 비록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어 경금, 경금에 이르러서는 즉 불례기생, 역불기기다. 자, 개수와 경금의 관계예요. 자, 경금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말하면 경금은 금생수로 수를 생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금은 세고 주로 경금은 주로 이제 임수를 생해 준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개수는 그냥 안개와 같이 하늘에 퍼져 있거나 아주 작은 물방울이기 때문에 경금이 그다지 개수를 생해준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례기생, 그 생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또는 의지할 수가 없고, 또한 불기기다. 금이 많다고 해서 수가 그거를 끄려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경금이 많다고 해서 개수가 그걸 끄려하지도 않는다. 오직 합무토 화화하야. 오직 무토와 합을 해서 불꽃으로 불로 변하는데 그게 하야 어찌된 까닭인가. 자, 그러면 왜 무괴 합화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무생인, 무토는 임목에서 장생을 하고, 개생묘, 개수는 묘목에서 장생을 한다. 자, 묘나 인이나 묘나 전부 뭐예요? 목이죠. 모두 개, 속, 동방. 방향은 동쪽이죠. 나무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인묘나 인목이나 묘목이 전부 동쪽의 동방에 속한다. 그래서 목생화, 그래서 능히 화를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차고일설야라, 이것이 하나의 어느 정도 굳은 학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무괴합화가 왜 생겼냐고 했을 때, 자, 무토는 인의 장생지고, 그 다음에 개수는 목의 장생인데 인목이나 문목이 둘 다 어디 속한다? 동방향인 동방방향에 속하고, 그래서 생화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학설인데 여기에 또 반론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지 불만 동방, 무토 지극처, 개수 지진처, 내 태양 기방야라 고화화. 근데 이거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은 불만 차지 않습니다. 동남으로만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동서남북 또 중앙 방향이 4개, 5개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동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무토 지극처, 무토의 끝 부분에 이르러서는 뭐가 있어요? 개수 지진처, 개수가 다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의 기운이 다한다. 그러면 양의 기운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네 태양 기방야라. 그래서 태양이 일어나는 곳이다. 일어나는 방향이다. 그러므로 고화화. 그래서 화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해설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확실하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범무괴 득병정 투자. 무릇 무괴가 병정이 투관이 되는 거. 투관이 되면 천간에 투관이 되게 되면 불론 논하지 않습니다. 세왕 추동, 세약하냐 왕하냐 가을이냐 겨울을 논하지 않습니다. 모두 개능 화화, 모두 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화로 될 수 있습니다. 최위진야라, 가장 지극한 것이다. 가장 진짜가 된다. 가장 참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괴가 천간에 병정이 있으면은, 병정이 투관돼 있으면 당연히 화의 성분이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는 뭐 무괴가 있고 하늘에 천간에 병정이 있으면 이것은 뭐 세약하냐 왕하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참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또는 진신의 모습이 된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임철조 선생님의 이제 줄을 보겠습니다. 개수 비우로 지위 내 수num지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비와 이슬을 일컬는 것이 아니고 말함이 아니고 내 순음지수 순음의 물을 일컫는 것이다. 그렇죠? 비와 이슬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순음 가장 약한 그 순음의 음의 상태인 물이다. 그래서 곧 뭐가 된다? 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음이 음극즉 뭐예요? 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원 수장. 자, 개수는 아까 그 동쪽에 있는 그 발원이 시작되는 데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발원은 굉장히 발원지가 길어요. 길다 할지라도 기성, 기약, 극약 그 성질은 아주 극히 약한 거죠. 그리고 그 새는 최정 가장 뭐예요?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 듯한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게 개수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능윤토 양금. 그래서 토를 적시해주고 그 토가 금을 생해주고 발육 만물을 발육시키고 등용이온 용을 얻어서 운행을 하게 되니 그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다. 소위 복용 즉화, 용을 만나서 즉 진토를 만나서 화하게 되고 그래서 용즉 진야라. 용은 곧 뭐다? 진토를 말하는 것이고 용이 능 변화야라. 용이 즉 진토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는 전체 다 받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용이 능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득진이 화자 진토를 얻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진지 원신 발로야라. 자, 진의 원신이요. 진의 원신, 진토의 원신이 화하여 발로된 것이다. 맞나요? 진토의 진지 원신이 화하여 발로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토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토 비용이 능 변화야라 이거는 능이 용 자체가 즉 진토가 자체가 변화한 게 아니라 진토의 원신이 발로해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이 되나요? 자, 무릇범 십간 봉진이 십간이 진토를 만나게 되면 필간투화신 반드시 천간에 화신이 투출된다는 거죠. 화신이 투출되고 일정 불력지리야라. 그리고 이것은 일띵 그러니까 뭐 반드시 불변하는 그 말이죠. 역자는 바뀌려고 해야 되겠죠. 바뀌지 않는 이치다. 해석이 맞나 볼까요? 제가 해석을 하면서 좀 무릇 십간은 진을 만나면 반드시 투출한 천간이 변화한다. 십간은 진을 만나면 반드시 투출한 천간이 변한다. 이것은 분명 바꿀 수 없는 이치다. 일정 부역지리야라. 밑에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수 화토자 화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약지성, 지극히 약한 성질로 인해서 견화토다 화토의 많음을 보게 된즉 종화의라. 화를 따라가 버린 그 세력에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개기고 자시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달라붙어 버리고 그 세력에 쫓아가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토가 많아도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화토에 묻어가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론 경신자, 경금과 신금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수. 자, 개수죠. 지극히 약수가 불능설기 금기. 너무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너무 약하면 엄마 젖을 빨 힘도 없죠. 그런 것처럼 개수가 너무 약해서 원래 금생수로 하려게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물기운이 임수 같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설기시킬 힘이 있는데 개수는 너무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기 어머니 인성에 해당되는 금의 기운을 설기시킬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하고 무력한 걸로 이 개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는 너무나 약해서 금 기운을 설계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경금이나 신금도 뭐 따질 필요가 없죠. 있거나 말거나. 화토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달라붙어 버리면 되고. 그다음에 경금, 신금도 너무나 많거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왜? 그냥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약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기 의지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간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금다 반탁이라. 소위 금이 많으면 탁하다. 오히려 탁하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경금이나 이런 거 배울 때 금은 무엇에서 놀기 좋다? 수에서 놀기 좋다. 그래서 금이 있는데 수도 있고 적당하면 그 금의 기운이 설계시키면서 금의 반짝반짝하는 그거나 뭐 아니면 금이 기운이 청하다고 그랬어요. 금수가 청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수는 너무나 약해서 금의 기운을 설계시키지를 전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오히려 금이 많게 되면 그냥 투박한 금만 있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물속에서 놀고 있는 금은 오히려 깔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물속에서 놀지 못하는 금만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싼 애들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다? 탁해지는 거죠. 그냥 볼품이 별로 없는 그냥 그런 금의 기운만 있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수시야라. 자,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이거예요. 소위 복룡직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용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간단하게 도표해서 도움 드리겠다. 이거는 낭월 스님이 적천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자, 진월과 진시에 자, 여기 보면은 진토가 있죠. 다 진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갑병, 무임경 다 있죠. 그런데 자, 무진이면은 무토는 뭐예요? 토죠. 그러면 토가 만드는 건 뭐예요? 갑기합토. 그래서 연간이라든가 일간에 뭐가 있어요? 갑기합이 있어요. 갑기. 그래서 갑이나 기가 있으면 무진이 되는 거고, 자, 경은 뭐예요? 금이죠. 을경합금. 그렇죠? 임은 뭐예요? 수죠. 수면 병신합수. 그 다음에 목이죠. 갑진은 목이면 정임합목. 병은 뭐예요? 화죠. 그러면 화는 무게합화.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진토 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요것을 나타내는 합이 위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서 진월이나 진시가 되면 각기 오합에 화하는 성분이 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진은 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변화가 무궁하다는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용이 조화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행에서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위의 표에서 보는 정도로 전부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현재는 이 용 진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가 가장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색깔을 칠해놔서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박주연님, 그러니까 낭월 스님 적천수 원에 박주연 적천수 강의 원에 172면에 있네요. 이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 또는 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쉽도록 제가 이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합무견 화자, 무토를 봐서 무토와 합을 해서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음극즉 양생. 아까 말씀드렸죠. 음이 다하고 개수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음이 다한 즉 음이 다하게 되면 양이 생겨나고, 그러면 무토 조후. 무토는 뭐예요? 굉장히 앞에서 나왔죠. 마른 저토였어. 저토, 큰 토. 그래서 마르고 두텁죠. 무토는 산이 크니까 두텁죠. 그래서 무토는 마르고 두터워서 주중 득 병화 투로, 사주 중에 병화가 투출되어서 노출되면 드러나면 인출 화신, 그 화신을 끌어서 드러내게 돼요. 자, 천간에 병화가 있어요. 천간에 병화나 병화가 있으면 자, 무게합화를 하게 되면 그 화신, 즉 변화된 그 화를 끌어서 천간으로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인출을 위에 천간에 있는 병화가 무게합화가 되는 그거를 끌어서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위 진야라. 그것이 바로 진신이다. 해석도 한번 볼까요?
사주 중에 병화가 투출하여 드러나 화한 원신이 인출됐다면 그것이 바로 진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 추동, 금수, 왕지라. 만약에 가을과 겨울에 금수가 왕한 지지라면, 그리고 종사, 이 종은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죠. 종사, 지지우진용. 지지가 진토의 용을 비록 만난다 할지라도 간투병정, 천간의 병정이 투간되고 그러면 역난종화, 그 종화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마땅히 상세지.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자, 여기서 마지막은 만약, 이걸 해석을 갖고 갈게요. 만약 가을과 겨울에 금수가 왕성하면, 금수가 왕하면 수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일대 토지의 진토를 만나고 천간의 병정이 투간되었다 하더라도 일대는 앞에 나온 것처럼 종화, 그냥 화의 기운으로 따라가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수가 있어서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자세히 살펴서 그게 정말 종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지약, 달어천진, 등용이운, 공화사신, 불수화토, 불론경신, 한무견화, 화상사신. 자, 지금 들었던 설명을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그 의미 파악이 되죠. 이제는 그래도 좀 어렵네요. 개수는 좀 유난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개수로서 천간에 관한 이 고전, 이 적천수의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치고 이제 지지로 들어가겠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